안녕하세요. 스탁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오후 4시 4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주도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부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이렇게 121선 아래에서 여러 가지 그 동네 북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1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나왔는데요. 오늘 일약 이렇게 다시 121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도의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나왔고요. 여기에 그 아주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일부 종목들의 반등에 조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은 일단 코스피가 한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의 테마를 키워드로서 들었다 놨다라는 말을 정해봤고요. 또 하나는 몇 가지 단서, 이 두 가지의 그 소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선 들었다 놨다라는 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밑으로 무너졌다가 오늘 이렇게 올려졌는지, 누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들었다 놨다 또 들었다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론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단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이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도 역시 삼성전자도 이슈 장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슈 장세라고 하는 거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SK 최태원 노소영 관장 이야기라든지, 또 이제 이틀 전에 제8광구에서 원유가 발견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슈 장세인데, 오늘은 그 이슈 장세의 성격이 또 이어지면서 그 이슈 장세에 해당되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이슈 장세의 중심에서 움직였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방향성도 없고 또 종목마다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또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의 주가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이 명쾌하지 않은 그 시장에 있어서는 개인 스스로의 기준을 명쾌하게 가져가야 되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이 몇 가지 단서들을 시장에서 쉽지 않게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나오는 대로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단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었다 놨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장중에 이 그림을 직접 그려놓은 거예요. 직접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 부분적으로는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전체적인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완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AI와 반도체 칩,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AI라고 써놓은 거는요, 생성형 AI 회사들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 확대해서는 MS라든지 이렇게 이제 AI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자신들의 서버라든지 자신들의 클라우드에 AI 컴퓨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을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에 잘 작동되는 반도체 칩이 엔비디아 것이 잘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는 있지만 그건 어차피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컴퓨팅이 필요하니까 엔비디아의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의 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엔비디아의 여기 제가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여기다 써놨는데, 가속기라고도 하는데요. 칩이라고도 하고 가속기라고도 하는데, 이 엔비디아의 칩에는
그 HBM, 여기 써놨죠?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 반도체를 넣어놓으면은 더 그 효율적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HBM을 그 1위2위로서 생산하고 있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로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의 HBM을 사용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기 물음표를 찍어 놓은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4월 달에 4월 20일경에 그 엔비디아 자체의 그 GPU 컨퍼런스에서 그 젠센 황, 엔비디아의 CEO인 젠센 황이 그 삼성전자의 그 이제 8층일 거예요. 8층으로 되어 있는 그 HBM을 가지고 이렇게 뭐 시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마치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 그 가속기, 그 반도체 칩에 이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할 것처럼 그런 그 이제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드러났었는데 놨다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놨다가 됐냐면은 최근에 그 노이터 통신을 통해서 그 엔비디아의 그 통과 테스트에 삼성전자의 HBM이 통과를 못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과정에, 그런 그 엔비디아와 그 삼성전자 HBM 사이의 그 관계가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무너지는 과정에 일조를 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대만에서요. 지금 대만에서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 대만에서 타이완이라고 하죠. 대만에 그 IT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IT 박람회, 그 컴퓨텍스라고 부를 거예요. 컴퓨텍스라고 부르는 IT 박람회. 이 IT 박람회는 뭐 세계 3대 그 IT 박람회에 해당되는데, 1월 달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에서도 그 지금 AI가 그 이제 AI 열풍으로 인해서 그 CES 박람회도 굉장히 그 성과가 성료하는 그런 성과가 굉장히 좋은 형태로 해가지고 그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역시 그 AI의 열풍이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이 대만의 박람회 하면은 엔비디아 젠센항이 대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만의 대표 기업, 그 반도체의 그 파운드리의 세계 1위라고 하는 TSMC. 그 대만에서는 TSMC가 있기 때문에 대만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만에서 이 IT 박람회가 열렸는데, 엔비디아와 TSMC가 현재 지금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어제 열려가지고 한 3박 4일인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젠센 황이 또 대만 사람이니까 그 참가를 했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자기들이 또 개발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가속기에는 아마 삼성전자의 HBM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거다, 또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들었다 놨다 또 다시 한번 들어놓은 것이 되겠죠. 이런 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시면은 갭으로 주가가 시초가부터 한 3% 급등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오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오늘 그 전반적인 건 아니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오늘 그렇게 1%대 이상, 삼성전자가 3%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오늘 상승은 뭐 사실 하락한 종목도 많으니까 삼성전자의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벌어진 이슈 장세였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울러서 여기서 이 도표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는 뭐 구글, 그 다음에 라마의 그 어디죠?
남아의 그 메타 그리고 MS, 오픈 AI,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엔비디아 거를 비싸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은 우호적인 관계, 파란색은 조금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칩을 개발을 한다라면은 앞으로는 엔비디아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갈 수 있는 구도에 있고요. 자, 지금 이 AI의 회사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AMD라는 회사고 인텔에서는 지금 그 엔비디아처럼 그 반도체 칩이라고도 하고 가속기라고도 하는 그런 GPU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인텔하고 삼성하고는 모종의 손을 잡고 있죠. 거기에 이제 네이버 우리나라 그 하이퍼글래버 X 이제 토종 AI인 네이버까지 해서 삼성, 인텔, 네이버 구도로 해서 손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까지 뭐 당장에 적을 만들고 싶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에게는 그 가속기 원래 처음에 있었던 가속기인 그 호퍼에는 하이닉스 거를 사용한다. 그리고 새로 개발하는 그 저번에 블랙웰이었죠. 블랙웰 그때 4월 달에 시연했던 블랙웰에서는 삼성전자 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번에 그 대만 이 IT 박람회에서 공개가 된 루빈이라고 하는 또 가속기. 루빈이라고 하는 가속기에는 삼성 거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또 던진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MD하고 인텔하고는 숙명적인 경쟁 관계. 그리고 더 조금 그 황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이 엔비디아의 젠센 항이 이 AMD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MD의 직원인데 AMD를 뭐 거기서 나온 거니까 뭐 배신이라는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MD에서 나와가지고 엔비디아를 차렸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어쨌든 적대적인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그 손을 잡게 되면 엔비디아 하고 경쟁 관계의 그 GPU나 그 가속기 같은 것이 빨리 개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서둘러서 계속해서 아까 호퍼, 그다음에 블랙웰, 그리고 이번에 또 발표한 누빈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모델들도 자꾸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그 당근 전략으로서 하이닉스에도 너네 HBM 쓸 거다 이런 거 이렇게 계속 이제 쓰고 있지만 계속해서 쓸 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한테도 새로 이제 나오게 되는 누빈이라는 그 가속기에는 삼성 거를 쓸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넌지시 공표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 자, TSMC하고 엔비디아는 당연히 대만이라는 공통 변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하겠죠. 자, 엔비디아는요, 잘 들어보세요.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습니다. 이 회사는 말하자면은 팹리스에 해당되는 자기들이 개발은 하지만 공장이 없으니까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런 가속기 같은 걸 만드는 거를 TSMC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TSMC 같은 그 반도체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일본은 파운드리를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있죠.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거를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파운드리를 TSMC의 같은 대만이니까 TSMC에 주는 거는 인지상정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주었을 경우에 삼성전자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종합 반도체니까 삼성전자의 다른 쪽에다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런 인텔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삼성에게 그 TSMC에 주는 그런 그 파운드리 위탁을 전반적으로 주진 않죠. 다만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게 지금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파운드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HBM이라고 하는 그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그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 달라는 그런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더 좀 여러분들 상식을 좀 키워드리는 차원에서 쉬운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가속기라는 말도 나오고 반도체 칩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 이런 말이 나오니까 가속기는 뭐고 칩은 뭐야 막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 공대 출신이 아닌 분들은 더 어렵게 생각이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이게 쉽게 이해가 될까 해가지고 장중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다요. 반도체, 칩, 가속기. 자, 가속기라는 거는요. 그 AI가 막 잘 돌아가게 속도 엑셀레이터처럼 속도가 붙게 잘 작동이 돌아가게 한다라고 해서 가속기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반도체 우리가 어, 그 설탕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반도체라는 말은 설탕이라는 말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설탕은 물질이니까. 자, 그래서 반도체 칩은 그 반도체의 반도체를 뭐 어떤 그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끼우는 형태의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설탕 가루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설탕 가져와 이렇게 말도 하지만 설탕 가루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도체 칩은 설탕 가루라고 표현하는 정도의 그런 변화를 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속기는 이 반도체 칩의 기능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의 컴퓨팅에서 굉장히 빠른 그 연산이라든지 그 명령에 대한 그 역할 수행 이런 것들을 해내는 그런 거에 이제 필요한 그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속기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가 설탕이나 설탕 가루를 가지고 수액을 만들잖아요. 몸에 아시죠? 링거 맞을 때 수액. 자, 그러면 그건 수액이라는 거는 몸의 어떤 그 회복을 위해서 쓰는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춰준 표현이잖아요. 그것처럼 설탕가루, 수액, 이게 본질적인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용어에 대한 그 용어를 명명한 그 각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도체 칩 가속기 엔비디아에서 흔히 뭐 엔비디아 GPU를 가속기냐 반도체 칩이냐 이런 말을 쓸 때 이런 차이에 의해서 그냥 하는 말이지 그게 본질적으로 반도체 칩하고 가속기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용어들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다라는 혹시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탕가루, 수액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가속기도 지금 아까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호퍼 그다음에 저번에 했던 블랙웰이었을 거예요. 블랙웰.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또 이제 발표한 누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호퍼에는 하이닉스 걸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블랙웰, 누빈 이렇게 갈수록 이제 최신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그 GPU나 가속기를 새로 만드는 이유는 아까 이제 경쟁사들하고 그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호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AI의 그 언어 대량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대량 언어 모델. 생성형 AI가 언어 기반으로 하는 거에 잘 먹히는 게 호퍼. 그렇지만 이제 AI가 언어 기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추론을 해내는 이런 AI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더 잘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GPU 또는 그 가속기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여기 아키텍트라는 말 썼는데요. 아키텍트는 그 건축가니까 이게 돌아가는 뭐 배치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에 화장실을 두고 어디에 정원을 두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서로 상호 관계가 되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다르게 작동하는 그런데 그 다르게 만들어 놓은 이
호퍼, 블랙엘, 루빈. 이 호퍼가 예를 들어서 언어 기반에 잘 활용이 된다면 블랙엘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어떤 상황 기반에 잘 작동할 수도 있고 또 이 루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요즘에 뭐 모달 AI라는 말 나오잖아요. 모달 AI. 모달이 이제 모달리즘 해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아빠, 누군가에게는 아내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아빠 역할, 누군가에게는 아내, 누군가에게는 친구.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 누군가에게는 친구. 한 사람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모달이라고 해요. 모달 양태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는 뭐 누빈이 더 잘 작동하는 이런 이 아크텍트의 변화를 줘서 이게 다양한 이렇게 그 가속기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HBM이나 그런 반도체들이 하이닉스 거를 쓰냐 삼성전자를 쓰냐 이런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이렇게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다른 것들을 들었다 놨다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나라의 굴지의 제1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렸다 놔졌다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부분은 여기서 보면은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 하부 구조에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소부장들은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밑에 또 무슨 장비라든지 뭐 이런 테스트 장비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소부장들이 또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여기 엔비디아나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주문에 맞춰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중심에 있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반도체 산업의 한계 그리고 이제 TSMC처럼 우리가 글로벌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한계 이 하이닉스의 위치에서 나타난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은요 지금 그 반도체 시장 전반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뭐 호평을 받고 있는지 그 글로벌에서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주가를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화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전에 그 이슈 장세, 삼성전자 이슈 장세, 이렇게 이슈 장세들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시장 자체의 질서가 없고 종목들도 업종별로도 그 어떤 규칙이나 어떤 패턴이 확실하지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양하게 그냥 그 각자 도생처럼 또는 각계 전투처럼 그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어떤 그 일관된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계속 버틸 수 있냐? 계속 버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추가적으로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방송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방송을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지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지난 방송들도 리뷰를 해보시면 좋고요. 자,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삼성전자에서 보시면은요, 그 단서 중에 하나,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이 경기선에서 이렇게 이틀 연속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그린색으로 돼 있는 게 수급선이라고 했잖아요. 수급선 저항을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밀려가지고 저점을 이탈하게 됐죠. 그러던 중에 이렇게 오늘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또 어떤 그 HBM 관련된 그런 젠센 항의 멘트로 인해서 오늘 갭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지금 역시 오늘도 이 그린선을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돌파할 수 있을지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지 이거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모습. 아직은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단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보세요. 이거는 제가 독일 증시,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독일 증시인데 왜 독일 증시를 오늘 오랜만에 보여드리냐면은요, 이 독일이나 유럽 증시가 사실은 2022년 가을 그때부터 이제 2023년 해가지고 반등 장세, 작년에 그 반등 장세를
미국 증시보다 먼저 반등 장세를 시작한 게 유럽 증시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증시를 좀 선도를 해온 증시가 유럽 증시, 그 중에서도 독일 증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조정으로 가냐 못 가냐 이런 국면에서 미국 증시가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데, 유럽 증시 중에 대표적인 독일이 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직전 저점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독일 증시를 보면서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목별로 보면 미국 증시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종목별로 보면요. 그런데 그냥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 일단 그 볼린저 밴즈, 어제도 보여드렸던 그 볼린저 밴즈 중앙선 즈음 해가지고 지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독일 증시가 먼저 좀 저점이 더 낮아졌다라는 부분도 일단 시장을 우리가 평가해보는 하나의 단서로서 유럽 증시 중에 독일 증시가 이렇게 저점이 좀 낮아졌구나,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봐야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뭐 중국 증시 오늘도 별로 좋은 모습 안 보였거든요. 일본 증시도 오늘 별로 좋은 모습 안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어디에서 계속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결국 미국 증시도 좀 더 조정을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 종목들도 아까 그 질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홀딩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홀딩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략 지점의 그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공략 지점의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121선 같은 거 있잖아요. 121선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 이런 명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졌을 경우에 그 1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종목의 개별, 아까 이슈 장세였으니까 개별 이슈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신 거라면은, 저희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천한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뭐 121선에서 지지를 할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조금 밀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홀딩의 이유가 분명하면, 명분이 분명하면, 그리고 개별 이슈의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또 유익하셨으면은요, 좋아요와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좋든지 나쁘든지 지루하든지 재밌든지 매일매일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수익이라는 거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또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완성이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또 쉬는 날이네요. 저는 이게 쉬는 날이 많은 게 너무 안 좋은데 내일 휴일까지 잘 보내시고요. 제가 내일 상황 봐서 방송을 진행할 생각이 있으면은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